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글마당길 53 강현자입니다. 오늘은 임미옥 작가의 꿈꾸는 강변 중에서 대표작 남자의 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남자의 강. 한 아기가 사과를 먹는다. 아니, 두 아기가 먹는다. 한 아기는 스냅 사진 속에서, 한 아기는 동영상 속에서. 7개월 된 손자가 사과를 먹는 동영상을 보다가 전설 같은 그날 과수원을 하셨던 시부모님이 보내주신 사과를 7개월 된 아들에게 주었던 생각이 났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시공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아가신들이 임하기라도 한 겐가. 35년 전에 사과 먹는 아들 사진과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 사과를 먹는 제 아들을 촬영하여 보낸 아기를 분간할 수가 없다. 35년 전 봄날 아들을 낳아 남편에게 안겨주었더니 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하고 말했다. 옛날 히라베 여신은 별을 낳았다 하지. 젖을 먹일 때마다 나는 아기를 쓰다듬으며 노래했다. 남편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들을 안고 흥얼거렸다. 어떤 날은 기저귀 똥냄새가 구수하다는 말도 했다. 아들에게 빠진 남편,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들. 자분자분한 아버지 사랑이 목말랐던 나는 두 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환희였다. 남편은 4월생인 아들을 호적에 음력으로 올렸다. 그 결과 아들은 물레 손잡이를 돌려 투명한 유리부스에 은행알을 떨어뜨렸고 8대 1이란 경쟁률을 뚫고 소수 어린이들만 다니는 초등학교로 1년 일찍 배정받았다. 그날 남편은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이라도 한 것처럼 만세를 불렀고 어린 아들도 덩달아 만세를 외쳤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두 남자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본디 남자의 계보란 것이 전쟁의 계보였지. 밤이 생겨나고 밤에서 다시 낮이 생겨나 혼돈과 공허가 흐르고 세상에는 신들만 존재하던 카오스 시대부터 부자간 전쟁이 있었으니까. 말이 전쟁이지 아들이 번번이 항복하여 휴전했다. 절대자의 승리가 뻔한 해보나 마나한 전쟁인지라 아들이 늘 깃발을 내리곤 했다. 강자의 잔소리가 무슨 전쟁일까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흔이 남으면 전쟁이다. 한바탕 치르고 나면 우리 가족 모두는 냉과리 가슴앓이를 하곤 했으니까. 모든 이들에게 사람 좋은 그가 유독 아들에게만은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한 번 패권을 차지하면 누구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히랍신화 이야기 속의 비정한 아비들처럼 아들에게 남편은 넘을 수 없는 강이었다. 두 남자 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일까? 중간에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아무 나쁜 짓도 한 것이 없다.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 상자를 연 것도 아니고 두 사람 간의 이간질 같은 건 더욱 안 했다. 다만 내 아빠는 시오리 길을 걸어 초등학교에 다녔고 6학년 때 교육감상을 탔으며 14살 때 쌀 한 말 짊어지고 도시로 나가 자취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다는 둥 집안의 회자되는 그의 계보를 말해준 건 있다. 아들은 궁금한 게 많았다. 독서를 즐기며 기타 연주 등 재능꾼이다. 문제는 문제지를 풀지 않고 시험을 치는 것이 문제였다. 그는 아들이 1등을 못해서가 아니고 문제지가 깨끗한 불성실 문제라며 포성의 정당성을 말했다.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그날은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이 7등으로 밀려났다는 이유로 엉덩이에 타작을 했다.
그날 치욕과 무너지는 자존감으로 흘리는 아들 눈물을 보았다. 웃는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듯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들은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그는 밤새 뒤척였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확고한 의사 표현일 때도 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절대자의 말씀이니 한몫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은 공격받을 때마다 무언으로 항변했다. 무릎을 꿇고 제 아비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불끈 움켜쥔 제 주먹을 향해 내리깐 눈은 때가 되면 크게 한 방 먹여드리지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여자들은 제 자식을 안다. 양처럼 엎드려 있으나 후일을 도모하는 눈빛을 알고 언젠가는 아비를 굴복시키고 말 결코 만만히 볼 놈이 아니란 걸 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버지 기대에 휘둘리는 삶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가히 핵폭탄이다. 세 번째 고시에 낙방하고 내려온 아들이 선공격을 한 거다. 정녕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으나 아버지를 감히 거역할 수 없어 미친 짓을 했다는 거다. 노량진은 신기루 동네이더라고. 자신 정도의 실력자가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더라고 했다. 신도 포기할 것 같은 광야에서 한우물 속을 종일 오르내리는 두레박처럼 고독을 감내한 시간이 얼마인데 어려서부터 올백점 같은 건 하지나 말 것이지. 무엇에 홀린 것처럼 합격선 턱까지 가지나 말 것이지. 고지가 바로 손끝인데 포기라니. 남편이 할 말을 나는 속으로 꿰고 있다. 그런데 그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말이 없다. 이거야말로 비장할 때 나오는 태도다. 가슴이 후들거린다. 주변에 무기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핀다. 제 자식 죽이기야 할까마는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장이 조여온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말문을 열었다. 그간 고생했다. 우리 접자. 예상을 뒤엎은 패배 선언이다. 이거야 온 패자의 절규치곤 너무 간단하자는가? 크로노스 시대는 끝났다. 금시자라 힘을 갖춘 제우스가 제 아비 크로노스를 굴복시키는 그리스 신화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들이 최선을 다했는지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 아비에 대한 두려움을 제압하고 공격할 수 있는 용기와 이성과 의도를 휘두르며 세상으로 나가는 가슴을 키운 아들을 보았다는 거다. 신화 이야기에서 크로노스는 아내가 자식을 낳는 족족 잡아먹었다. 아내 레아는 그런 남편을 끝까지 참아주지만은 않았다. 하여 막내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는 돌멩이를 강보에 싸서 아기인 양 넘겨주고 아기를 빼돌려 동굴에 숨겨 키웠다. 레아의 계략으로 크로노스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패한 것이다. 자식을 낳는 대로 집어삼켰던 크로노스. 그는 정녕 비정한 아버지였을까? 당신은 하늘과 땅만으로 구성된지라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다. 그는 아버지 크라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적들로부터 자식을 보호하려면 여인을 상징하는 땅속이든 하늘인 자신의 뱃속이든 감추어야만 했다. 하여 툭하면 배신을 일삼는 여인이 아닌 자기 뱃속을 택했던 것이다. 그들과 경우는 다르지만 남편의 사랑법은 이렇게 패하고 말았다. 긴 포성이 멈추었다. 인간과 신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세계를 이룬 것처럼 요즘은 부자가 하나 되어 뒹군다. 오늘 이 평화의 주자는 누굴까? 힘을 길러 제 아비를 꺾은 아들일까? 내려놓음을 터득한 남편일까? 무엇이 있다.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둘을 갈라놓거나 끊을 수 없는 그 무엇.
두 남자 사이에는 사랑이니 천륜이니 하는 통상의 말로는 부족한 남자들만의 강이 흐른다.